안녕하세요. 김영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스피와 각계 주가가 질병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된 상황이며 달러, 금과 은, 유가 등이 하락하면서 경제 불안 요소가 정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코스피 2200선까지 오를 가능성은 높은데 과정상 몇 번의 출렁거림이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유력한 국가의 경제위기 가능성이 잠복해 있으므로 무리한 투자는 삼가해야 합니다. 비인기 지역과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상 최악의 거래 실종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흐름이라면 10년 전 부동산 대폭락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예 매수자가 사라져버린 서울 아파트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면 집값 하락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초초급매도 거래 실종, 매수자가 없다. 부동산 거래 절벽. 지금 이 아파트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돈다발 쥐고. 자, 왜 이렇게 고개를 하십니까? 폭등장에는 좀 참아야 돼요. 20년간 거래량과 집값 흐름.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원을 지금 제가 4개를 쳐놨어요. 이게 빨간색이 서울입니다. 그래프 보세요. 자, 빨간색 이렇게 올랐다가 쭉 거래량, 이게 거래량입니다. 내려왔고, 그다음 거래량이 또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쭉 내려가고, 어떤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2004년에서 2008년 보시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집값은 폭등했네요. 실질적으로 서울 보십시오. 서울이 제일 많이 폭등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도 엄청나게 폭등했고, 자, 인천도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집값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빨간색. 그리고 여기 파란색 경기도도 내려가 있고 초록색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거래 감소주니까 집값이 폭락했어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그러다가 다시 2014년에서 2018년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저쪽으로 위에서 돌고 있잖아요. 증가했고, 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증가했고, 자, 인천도 뭐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끝자락에 이제 2019년에서 2013년 대략 한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서울이. 그러다가 이제 좀 빠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경기도도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상승 하락은 거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연관됨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다시 또 거래량이 급강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럼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매매 지수거든요. 이게 지금 파랑선이. 그렇다면 2006년 이때 갑자기 폭등을 했네요. 거래량이 이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거래량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리고 2013년 쭉 내려왔네요. 이건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량 아직 거의 없잖아요. 거래량 이렇게. 자, 집값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그 다음에 이번에 2015년 3월 달부터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 급증하고 있죠. 급증. 그러니까 집값 폭등하고 있네요. 계속 올랐죠. 여기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계속 하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쭉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자, 지금 10년 이래 최악입니다. 자, 그것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매매가 부분도 지금 여기 동그라미 원이 2개 있는데 이게 쌍둥이처럼 너무 닮았다고 했잖아요. 2004년에서 2013년 약 10년간 보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2009년까지 폭등했다가 10년부터 13년까지 폭락을 했죠. 그러더니 이번에 자, 또 폭등을 합니다. 2014년부터 약 2019년까지 폭등을 해요. 자, 2020년 현재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지만 좀 하락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한 2023년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 친구들은 갭이 이렇게 좁혀지는 구간인데, 갭이 좁혀지는 구간이 주로 폭락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실질적으로 여기 왜 그러면 최근에 경기도가 이렇게 뜁니까? 인천이 뜁니까? 막 이런 질문을 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파란색이 서울입니다. 조금 서울, 여기 2014년부터 서울은 정말 많이 뛰었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경기도예요. 경기도, 그 다음에 초록색이 인천이에요. 별로 움직인 게 없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네요. 서울만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서울. 경기도, 여기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기 보세요. 물론 서울도 올랐지만 여기 파란색 쭉 내려왔죠. 이제 급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색 경기도 보시면 쭉 올라가면 알 수 있어요. 집값이. 그다음 여기 보시면 녹색
거의 움직임도 없던 녹색, 즉 인천도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인천은 신나게 뛰고 있어요. 왜? 이때 못 갔으니까 이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자연의 섭리라고 보여져요. 왜? 싸 보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서울의 지나친 폭등이 경기, 인천, 반등을 불러왔습니다. 집값 오르고 있거나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는 지역, 지금 이제 점점 하락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아직 피부로 여기는 올랐어, 여기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충분히 이해 갑니다. 왜? 주로 서민들의 아파트인 중저가 아파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오르고 있거나 아니면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게 서울 변두리예요. 아직도 금강구, 노도강 이 일대는 크게 빠진 게 없습니다. 제로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서울 7억 미만 아파트, 고가 아파트 말고 이제 6억 7억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들은 아직도 상승하는 곳들이 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변두리는 다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경기도 변두리는 오르고 있고 고가 아파트, 주로 신도시들은 조정하고 있거나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어요. 경기도 5억 미만 아파트, 이제 5억 이상 아파트들은 거의 이제 좀 꺾인 것 같은데 5억 미만 아파트들은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천 전체, 인천은 뭐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지금 계속 지금 상승 중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거래량이 좀 많아진 거 아니에요. 지금 거래량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대전 전체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왜 대전을 못 잡는 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에게 지금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야당 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통진당 편 아니에요. 저는 중립이에요. 지금 정권을 잡은 데가 어딥니까? 민주당이잖아요. 정권 잡은 당을 뭐라고 해야지? 그러면 정권을 잡지 않는 당을 뭐라고 합니까? 자, 지금 정신 못 차렸잖아요. 이런데 계속 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서민 아파트를 띄웁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잡아야지. 자, 세종, 청주 전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방. 세종뿐입니까?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지금 계속 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춘천, 전주, 할 것 없이 다 오를 거예요. 대구, 부산 저가 아파트. 대구, 부산은 그 전에 많이 뛰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직은 침체인데 저가 아파트 위주로만 오르고 있다. 울산도 전체적으로 지금 뛰고 있는 양상이고요. 춘천 지금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집값 오르거나 줄다리기 지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정부하고 국회가 좀 협업을 해서 집값을 잡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통진당 쪽은 아예 그냥 집값 잡을 생각이 없어요. 정신 못 차렸죠? 자, 민주당이 좀 더 나서가지고 같이 특히 서민들 아파트가 뛰는 것은 아주 안 좋아요. 지금 뛰는 것들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고가 아파트들이야 지들의 잔치잖아요. 이 서민 아파트가 그렇다고 폭등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래량 없이 몇 건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현상. 이제 꺾였으면 좋겠는데 꺾이지 않는 현상. 이걸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계약과 거래량 급감.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지금 실종되면서 지금 고가 아파트들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하락하는 것들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지방이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쓴소리를 한 거예요. 여기 끝에 보세요.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정말 축소됐죠. 자, 48.18%나 거래량이 축소됐고 이 그래프상에서도 고가 아파트는 아예 확 떨어졌고요. 중저가 아파트는 좀 평행선 같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즉 거래 급감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투장 잘못 잡는 사람들은 거래도 많지 않는데 부동산 중개소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전국 유형별, 그렇다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비중이 60% 미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약 77.58%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즉 아파트는 황금성이 좋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상가 이딴 것들 잡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래량도 적고 집값도 안 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서울 아파트 가격대별 매매 비율 추이. 실질적으로 고가 아파트들은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6억에서 9억 원짜리들 이거 보세요. 그리고 자, 9억에서 15억 좀 떨어지고 있네요. 가격도. 자, 그런데 15억 초과 진한 색깔 더 떨어지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저가 아파트 볼까요? 1억에서 3억 까만색.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3억에서 6억 원 빨간색 약간씩 이렇게 그리고 요즘 최근에 정체지만 이처럼 지금 저가 아파트들은 지금 그렇게 많이 꺾이질 않았어요. 거래량 없이 보합권이거나 아직도 조금씩 상승.
고가 아파트 위주로 빠지고 있다. 서울 시가 6에서 9억 원 아파트 거래량 한번 볼까요? 확 줄었네요. 여기 보세요. 4월달. 그리고 6억에서 9억만이 아니라 9억 이상 아파트 확 줄었네요. 그렇죠? 자, 이제 5월달, 6월달 끔찍해질 거예요. 이처럼 거래량이 갈수록 줄어든다면 이건 집값이 하락할 징조입니다. 서울과 경기 거래량 추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서울입니다. 볼까요? 서울은 지금 이런 형태네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근데 경기도는 계속 늘어났어요. 이렇게 2월달까지. 왜? 집값 계속 뛰었잖아요. 그러다가 3월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11,521 작년 10월 기준으로 그러다가 확 줄었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매매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 추락 가능성이 높다. 서울 아파트 중위권 주택 가격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줄다 보니까 여기서 멈칫하고 있죠. 동그라미 원친 곳. 소비 심리 지수도 크게 예전에 금융위기 때만큼 추락했다가 최근 조금 반등하는 모습.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1월에서 5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올해 2020년 1월에서 5월 서울 집값 상승률의 1위에서 6위까지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노래 불렀잖아요. 서울 변방지역이 될 거라고. 자, 그 유명한 노도강 금강구 다 1위에서 6위까지 싹쓸이였어요. 구로, 강북, 노원, 도봉, 관악, 금천. 물론 상승폭은 갈수록 줄고 있죠.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뛰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5월까지 평균이니까 최근에는 이제 보합이나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6개 구 비중이 무려 이 25개 구 중에서 6개 구가 무려 37, 35. 즉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것은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된다. 나홀로 아파트나 저가 아파트나. 자, 그렇지만 이것도 조심하세요. 얘들도 이제 하락장에는 폭락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실질적으로 지금 9, 10, 11, 12, 10년 이후에 쭉 지금 어떻습니까? 쭉 내려왔죠. 마이너스 아주 신나게 있죠. 자, 지금 전반적으로 최근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제 자, 4년 차 여기 보시면 거의 이렇게 확 급전직하고 있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지표라든가 예측 범위가 확률, 통계, 데이터 자, 이런 측면에서 하락을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때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뛰었고 그 다음에 갈수록 지금 상승폭이 줄고 있죠. 그렇다면 2020년 지금 현재는 1.79지만 이제 마이너스로 거의 전환됐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지역별 주택 매매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 서울 수도권 이게 지금 점점점점하고 노란색 이게 바로 서울하고 수도권입니다. 어떻습니까? 2006, 7, 8, 9년에 많이 올랐죠. 이때 지방은 안 올랐어요. 그러더니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11, 13년에 바닥을 찍고 다시 14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거의 19년에 꼭지까지 서울 수도권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은 여기까지, 수도권 점점점은 여기까지 해서 자, 현재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지방 보세요. 지방은 좀 달라요. 사이클이. 서울이 추락했을 때 오히려 11, 12, 13년 때 대폭등을 해버렸죠. 지방 광역시하고 이렇게 원이 다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서울 수도권이 올라갔을 때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최근에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같이 연동을 하고 있는데 추락하게 되면 같이 추락할 확률이 높다. 수도권 주택 전망 추이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 강남 까만색 자 지금 100m로 추락했죠. 그 다음에 서울 강북 조금 덜 까만색 추락하고 있고 인천 점점점점 추락하고 있고 경기 노란색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와 인천은 아직도 플러스에서 하락폭만 지금 이제 상승폭만 축소되고 있는 거고 자 대전도 보세요. 까만색 이게 100인데 아직도 추락은 하고 있지만 플러스에서 한참 자 대구는 지금 거의 마이너스권까지 그리고 부산도 지금 마이너스권까지 세종은 지금 0까지 왔는데 아직도 상승 중이에요. 자 울산 아까 지금 까만색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울산도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이미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고요. 이처럼 서울과 지방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 자, 이게 지금 낭떠러지가 쭉 있네요. 자, 지금 아예 이게 절벽 상태예요. 절벽 상태. 매수자와 매도자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더니 거래 실종, 거래 절벽이 지속되면서 집값 장기 침체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방과 중저가 아파트 상승을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의 모습이 유일한 변수입니다. 감사합니다.